여러분, 1627년 조선의 제주도 해안에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키는 6척이 넘고 코는 솟아올랐으며 눈동자는 파란색인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형체의 사내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그들을 포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대상이 훗날 조선의 국방을 책임지는 무관이 되고 임금의 신뢰를 받는 조선인이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인 얀얀스 벨테브레이, 우리에게 박연으로 알려진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렇게 비극적인 표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627년 32세의 청년 벨테브레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으로 바타비아, 즉 지금의 자카르타로 향하는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풍랑을 만나 배는 항로를 잃었고 극심한 갈증 끝에 물을 구하려 부하 2명과 함께 제주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재륜의 공사 견물록에는 당시 이들이 느꼈던 처절한 공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제주 땅을 밟은 그들에게 병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들자 벨테브레이 일행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는 조선이 식인 풍습이 있는 야만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잡아먹힐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 속에 포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결국 고향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제주도 관원들은 이 기이한 이방인들을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조정에 엄중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이 서양인들의 처우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정은 정보 유출과 외교 분쟁을 우려했고 결국 그들을 조선에 남기는 쪽을 택합니다. 고향으로 보내줄 수는 없지만 대신 조선의 군인이 되어 기술을 전수한다면 삶을 보장해주겠다는 냉혹하면서도 파격적인 제안이 내려진 것입니다. 벨테브레이는 살아남기 위해 조선의 중앙군 핵심 조직인 훈련도감에 배속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서양의 화포 기술을 조선군에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박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는 그의 네덜란드 이름을 조선식으로 음차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는 네덜란드 선원이 아니라 조선의 화포를 개량하고 제작하는 기술 자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화약을 배합하며 조선의 활용 무기를 보완하는 그의 모습은 점차 조정 대신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조선을 덮칩니다. 박연은 자신과 함께 표착했던 동료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 지휘봉을 잡기보다는 자신이 만든 화포를 운용하고 기술을 자문하며 조선군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함께 의지했던 두 동료는 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에 남은 서양인은 사실상 박연 혼자뿐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모든 희망이 꺾인 채 그는 비로소 완전한 조선인이 되기로 결심하며 조선 여인과 혼인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효종은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준비합니다. 이때 박연은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효종은 서양의 군사 지식을 가진 박연을 신뢰하며 그에게 화기 개발에 중책을 맡겼습니다. 박연은 기존에 있던 홍위포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서양식 사격술과 화포 지식을 조선 군사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무명의 표류자였던 그는 어느덧 조선의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무관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박연이 조선에 온 지 어느덧 26년이 흐른 1653년 제주도에 또 다른 서양 선박이 난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핸드릭 하멜 일행이었습니다. 26년 동안 같은 국적의 동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박연은 임금의 명을 받아 통역관으로서 급히 제주도로 향합니다. 하멜 일행 앞에선 박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을 겁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조선의 무관이 되어 고향의 후배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멜 일행 앞에 선 박연은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조선어만 쓰며 살아온 탓에 그의 네덜란드어는 한동안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멜 일행이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던 그때 마침내 억눌려 있던 모국어 문장들이 터져 나왔고 박연은 그들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하멜의 옷소매를 붙잡고 고향의 소식을 물으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한 조선 무관이었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네덜란드 청년 벨테브레의 영혼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멜 일행은 박연이 자신들을 탈출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연은 그들에게 가혹한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신 역시 수없이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결국 조선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며 이곳은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나라이니 적응하고 살 것을 권유합니다. 이는 배신이 아니라 조선의 법도와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배로서 전하는 현실적인 충고였습니다. 그는 하멜 일행이 조선에서 겪을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키며 도왔습니다. 하멜은 결국 13년 뒤 탈출에 성공해 하멜 표류기를 남겼고 그 기록을 통해 박연이라는 존재가 서구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연 본인은 끝내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 국방의 한 축을 조용히 떠받쳤던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조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땅에서 그는 누구보다 충직한 조선인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낯선 운명에 당당히 맞섰던 그의 뜨거운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인물들의 더 놀라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